안녕하세요. 노선호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 주시장을 미리 준비해보면서 토요일 밤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좀 맑은 공기들도 좀 마시고 좀 바람도 쐴 수 있었던 좀 좋은 하루가 되었었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다우지수가 4.06% 하락을 했고 나스닥 3.79%, S&P 500 3.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4%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이번 주에 12.84%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 10.26%, 나스닥 9.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하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락을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은 잘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좀 그런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토요일이어서 여러 가지들 살펴봤는데 또 이번 주에 많이 상승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내렸다고 또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면은 떨어지면은 사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고 또 아무 대책 없이 주식을 사서 묻어두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두 개 모두 다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700선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비중을 줄였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떨어지면 매수하면 됩니다. 일단은 매수하면 되는 거는 맞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월요일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돼요. 1차 지지선은 1640포인트. 그래서 정말 이걸 한 번에 다 담을 거면은 1640포인트를 손절선으로 설정하고 매수하시면 되고요. 월요일에 떨어졌을 때 매수했을 때 1640포인트를 깨졌을 때 손절하면은 그 손실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각오하면은 월요일 날은 매수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계속 1700 이상에서 매도해야 된다.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하는 날이었다면 월요일은 일단 매수하는 날인 건 분명해요. 다만 이제 방법의 차이, 한 번에 다 쏟아 부을 것인가? 그렇다면 1640포인트를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 1640포인트 정도에서 1차 매수하고 164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은 뭐 1500선에서 또 2차 매수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뭐 상황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640포인트까지 깨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놨는데요.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뭐 3월 소비자 기대 지수, 미국의 뭐 2월 미결 주택 매매 등 발표가 있지만 뭐 썩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화요일 날 중국의 3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이 발표가 있어요. 그 부분부터 일단 좀 뭐 중요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발생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점을 형성하고 뭔가 좀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중국 시장 차트를 잠깐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상황이 발생했고 1차적으로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했었고 다시 또 급락을 했지만 2차 반등 다시 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미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은 3월에 다 발표됐을 때 다 나왔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월 1일 날 한국의 3월 수출입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가장 키포인트를 삼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1439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이 확진자 수 증가와 이에 따라서 뭐 교육도 안 좋을 것이고 수출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내수도 좋지 못하고 그런 게 다 반영이 일단은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해결책은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으로 빠져봤자 1439포인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2차적인 문제들은 이제 이 사태가 길어질 경우가 문제예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또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죠. 그리고 지금 학교에 대한 개학 문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게 언제까지 미뤄질지 확진자 수가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지 이런 게 이제 장기화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도 뭐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가격 조정은 나타났고 기간 조정이 좀 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길 때 여러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해야 되겠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에요. 주식이 200포인트 변동을 하는데 가지고 있기보다는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을 줄여 나가는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00선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또 1600 오면 또 사고 거기가 바닥이면 다시 올라가면 또 1800에서는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좀 상승장에서도 트레이딩을 하고 또 깨질 때는 또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런 점들을 저는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앞으로는 좀 성공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